안녕하세요.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학의 고전 치누아 아체베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민엄사 출판이고요. 조규형 님이 옮기셨습니다.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작가 치누아 아체베가 1958년 28살에 발표한 작품으로 아프리카 탈식민주의 문학의 고전으로 이미 전 세계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800만 부나 팔려나간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아체베의 이 유명한 소설을 읽어가면서 불현듯 소설 속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 민족의 이야기 같은 혈연적 유대감을 가졌습니다. 남북국 시대의 화려한 문화를 꽃피우다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발해국도 머릿속에 떠올려지고 일본 제국주의의 서서히 식민지화되어 가던 조선말 우리의 역사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점점 펼쳐지는 소설 속의 이야기에 가닿는 내 마음은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민족의 역사가 나이지리아의 그것처럼 식민지 경험을 공유하면서 오는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작가 치누아 아체베는 1930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동부 이보족 마을인 오기디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사적으로 제국주의 시대의 나이지리아는 영국의 식민지였고 그 천병 역할을 한 것이 영국의 성공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아체베 가족도 기독교 집안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미션 스쿨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바단 대학에서 문학과 사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후 나이지리아 방송국에서 근무하였으며 나이지리아와 미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영국으로부터 해방되기 2년 전 1958년에 발표한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더 이상 안락은 없다와 신의 화살과 함께 아체베의 대표적 3부작으로 알려져 있는 작품입니다. 이들 3부작 소설이 관통하고 있는 이야기는 나이지리아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기독교에 의해 민족의 전통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무너지는 혼란기, 그리고 다시 해방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엽을 그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체베의 3부작 소설 중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가 그려내는 이야기는 나이지리아의 한 부족인 이보족들이 겪어낸 파란만장한 건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에 침탈당하고 핍박받은 나이지리아, 더 나아가 아프리카의 통절한 건대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 속의 배경은 제국주의 영국이 총칼을 뒤로 감춘 채 선교사를 앞세워 나이지리아 이보족을 침략해 들어가던 19세기 말엽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오콩코. 그는 술과 음악을 좋아하고 무능한, 한마디로 실패한 인생인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인내심이 전혀 없는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소리를 들을까 그것을 제일로 두려워합니다. 그가 인내심이 없는 것이 또 있는데요. 비겁함, 게으름, 나약함, 여성스러움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는 직선적이고 저돌적인 인물입니다. 강력한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인한 남성다움을 제일로 추구하는 인물이죠. 그는 18의 어린 나이에 아오마을 전체를 아우르는 실험왕의 명예를 얻었고 우모피아가 최근에 벌인 전쟁에서 적의 머리를 따온 첫 전사였으며 곳간에는 얌이 가득한 부자였습니다. 최근 3번째 부인도 얻었고 칭호도 2이나 갖게 된 오콩코는 이런 나이에 부족의 유지가 되어 부족 마을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인공 오콩코가 살고 있는 우모피아는 신의 세계를 아주 중요시하는 곳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에구구라는 죽은 조상신들과 늘 현실 곁에서 자신과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또 각자는 자기 영혼의 신인 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자기 삶에는 자신의 신이 관여한다고 믿고 있죠. 또 마을 앞 악령의 숲은 부족 사회에서 추방당한 존재가 거처하는 곳입니다. 부정의 상징인 쌍둥이가 태어나면
항아리에 담아 악령의 숲에 내다버리거나 종량으로 죽은 자는 대지의 금기인 언소아니에 어긋난다고 땅에 묻지 못하고 악령의 숲속 나무에 매단 채 장례를 치르는 것들도 신의 세계에 의해 오모피아 사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 사회의 모든 일들은 산과 동물의 신탁을 철저히 따르는 삶으로 일관합니다. 그래서 이웃 부족과 전쟁을 치러낸 일 등 부족의 여러 큰 일들은 모두 신탁에 의해 결정되죠. 결국 이웃 부족인 엄바노 쪽 사람이 오모피아 마을 여자를 살해하자 전쟁을 치러낸 대신 오콩코가 전쟁 사줄로 가서 그 대가로 15살 난 남자아이와 젊은 처녀를 데리고 온 결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젊은 여자는 아내를 잃은 남자에게 맡겨지고 젊은 사내아이 이케메 푸나는 오콩코가 데려다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모오피아는 철저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질서로 운영되는 사회입니다. 여성은 남성이 돈을 주고 사오는 거래의 대상이며 또 그들은 사회의 어떤 일의 결정에도 남성처럼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없고 남자들만의 대화를 엿들을 수도 없습니다. 오콩코가 인생의 첫 출발선에서 마을의 가장 큰 부자인 크다란 곡간이 3세, 부인이 9이고 아이들이 30명에 달하는 어나키비를 찾아가 얌을 빌릴 때 어나키비와 여러 아내들의 행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부인이 남편 앞으로 걸어가 그의 잔을 받았다. 그리고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입을 적신 뒤 잔을 다시 넘겨주었다. 그녀는 일어나 남편의 이름을 부르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다른 부인들 역시 순서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술에 입을 댄 뒤 물러났다. 그러자 남자들이 다시 술을 마시며 대화를 계속했다. 아체비의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의 주인공 오콩코는 이러한 전통적인 신의 질서와 남성 중심의 가부작 중심으로 영위되는 사회인 우모피아의 사내를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입니다. 그는 남들이 갖고 시작하는 출발선도 갖지 못한 채 맨몸으로 부족 마을의 유지로 성공을 거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두려움을 갖게 될까봐 느끼는 극단적인 두려움, 대화보다 행동이 앞서는 저돌적인 성격으로 서서히 파멸되어 갑니다. 3년 가까이 이웃 부족에게 데리고 와 아들처럼 정을 내며 키우던 이케메 푸나가 숲과 동물의 신인, 즉 신탁의 결정으로 죽음으로 내몰릴 때에 그것 때문에 자신의 나약함이 드러날까봐 자신의 도끼로 그 아이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오콩코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오콩코는 세 아내를 갖고 있는데 자신의 집, 오비 뒤에 반달 모양으로 각자의 집을 두고 함께 살아갑니다. 그는 첫째 부인의 큰아들인 언워예가 성격이나 행동이 자신을 닮지 않아 애를 태우고 강하게 키우려 자식을 거칠고 극단적 교육으로 강제합니다. 그러나 언워예는 어머니로부터 전해들은 옛날 전설이나 설화 같은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고 사색을 즐기는 섬세한 인물입니다. 오콩코의 아들에 대한 강인함과 남성다움을 키우려는 압박은 소설 후반부에 아들이 기독교에 남보다 일찍 입교하는 바람에 자신의 신장을 찌르는 아픔으로 되돌아옵니다. 불같은 성격으로 경건한 안식일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 셋째 부인에게 손찌검을 하여 여사제로부터 냉대를 받기도 합니다. 그를 파멸로 몰고 간 결정적인 일은 마을의 유지인 에제우도 장례식 때 실수로 고인의 아들을 총살하는 것 때문에 신성한 대지에 동족의 피로 물들였다는 죄로 7년간이나 마을을 떠나야만 했던 사건입니다. 그의 삶은 하나의 큰 열정, 즉 부족의 촌장이 되는 것에 사로잡혀 왔었다. 그것이 그의 삶의 용수철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거의 다가와 있었다. 그때 모든 것이 부서져 버렸다. 그는 메마른 해변에 헐떡이는 고기처럼 부족에서 내팽겨 쳐졌다. 위 인용문은 오콩코가 자기가 살던 마을인 우무오피아에서 쫓겨나와 외가 마을인 엄반타로 가족을 이끌고 새 삶을 시작할 때의 절망에 빠진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콩코가 고향을 떠난 지 2해가 되었을 때 그의 절친인 친구
오비에리카가 찾아옵니다. 낯선 곳에서 새롭게 살림을 시작한 친구 오콩코를 위해 살림에 쓸 자금과 예상치 못한 소식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그 예상하지 못한 소식은 백인들이 쳐들어와 이웃 부족인 아마베가 현실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상도 못할 소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영국 제국주의 마수가 아홉 부족에 서서히 그 손길을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두 해 뒤 친구 오비에리카로부터 들은 소식은 영국 선교사들이 우무오피아에 들어와 가짜 신들인 숲과 도로의 신들을 숭배하지 말고 모든 세상과 남자와 여자의 창조주라는 새로운 신을 믿으라고 하면서 마을 사람들 속으로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의 큰아들 언워예는 이미 그들의 신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7년간의 유배 기간을 끝내고 고향 마을 우무오피아에 돌아왔지만 예전 같지 않은 부족의 여러 현실을 목도한 오콩코는 좌절합니다. 포효하는 불길이라는 별명의 오콩코는 불은 타오른 후 식어 무기력한 죄를 남는 것을 느끼고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콩코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령의 숲에 교회를 짓고 살던 그들 백인 기독교인들이 악의 저주로 나흘 만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죽지 않았고 오수나 쌍둥이를 낳은 여자들 등 부족으로부터 냉대와 멸시를 받고 내쫓김을 당한 자들로부터 그들 편에 들어가서 부족 마을을 서서히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병원 때문에 이미 많은 숫자의 자기 종족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총칼을 앞세운 새로운 정부의 권력으로 그 권력에 기생하면서 새로운 기득권을 얻는 동족의 여러 횡포에 오콩코는 참담한 절망을 합니다. 이는 부족마을 우무오피아의 절망이기도 합니다. 우무오피아는 길을 쫑긋 세운 채 조용하고 심상찮은 공기를 킁킁거리면서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놀란 동물과도 같았다라는 이 시적인 문장은 우무오피아의 앞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무오피아는 이민족, 이교도들을 악으로만 보지 않았고 그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콩코는 우무오피아의 앞날을 위해 어찌할 것인가를 놓고 마을 전체의 집회를 하던 중 이를 저지하러 온 전령의 우두머리를 도끼로 내리치곤 자신의 집 뒤 숲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함으로써 한많은 생을 마감합니다. 주인공 오콩코의 비극적 삶은 우무오피아 나아가 나이지리아와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가 갖는 여러 의미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누오 아체베어의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평소 저의 독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좀 특별한 소설이었습니다. 저는 책을 들자마자 다시 내려놓을 수 없었고 소설 속의 이야기로 들어서자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싫었습니다. 그 까닭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먼저 제가 평소 전혀 몰랐던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나이지리아와 그 문화의 실체를 인식하는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분명히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설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영상 매체의 어떤 광고보다도 실제하는 나이지리아의 역사와 문화를 인식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주인공 오콩코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 전개 방식의 다양함입니다. 그것은 소설 속에서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각각 다르게 변주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진술로, 때로는 등장인물들의 대화로, 때로는 빛나는 시적 문장으로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거려지고 있습니다. 소설 속 화자의 진술은 나이지리아 이보족의 역사와 문화를 거려내는데 또 작가의 지필 의도를 독자들에게 암시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대화는 소설 속 이야기의 입체성을 드높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래에 인용한 빛나는 시적 문장과 전설, 민담 및 속담 등의 언어 사용은 전개되는 소설의 향기를 더해주고 나아가 나이지리아에도 아름다운 전통 문화가 살아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로는 우박을 하늘의 물 열매라고 하고요.
자전거를 새로 댄 말, 무지개를 하늘의 비단뱀이란 것이 있고요. 속담으로는 속담에 어미소가 여물을 씹으면 어린 소가 그 입을 지켜본다. 또 전설이나 민담으로는 지독한 가뭄으로 사람의 아들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가 사람들의 고달픔을 노래해 코코야 잎에 비를 싸들고 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모든 새들이 하늘 위 잔치에 초대되어 올라갈 때 영특한 거북이가 자신의 꾀로 잔치상의 음식을 독차지하자 다른 새들이 빌려준 모든 기틀을 다 빼앗자 땅에 떨어져 거북이 껍질이 산산조각 났는데 훌륭한 주술사가 조각 모두를 주워 모아 붙여 거북이의 등이 울퉁불퉁하게 되었다는 옛날 옛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쳐가면서 읽었던 시적인 문장들로는 우기 때 비와 천둥이 난무하는 날씨를 서술한 대목과 또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부분의 문장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기가 한창인 자연은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다. 가끔 비가 억수로 퍼부어 땅과 하늘이 하나의 회색 물안개로 합쳐진 것 같았다. 하늘의 신 아마디오라가 내리치는 천둥 소리가 위에서 오는 것인지 아래서 오는 것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 점차로 비가 잦아들고 뜸해졌으며 땅과 하늘이 다시 나뉘었다. 그리고 마을의 운동장인 일로에서 벌어지고 있는 씨름 경기 장면인데요. 북소리는 아직도 계속 변함없이 울리고 있었다. 더 이상 그것은 숨쉬는 마을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마치 마을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았다. 소리는 대기 가운데 햇빛 속에 그리고 나무 속에까지 고동치며 마을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또 고수들이 북채를 잡으니 대기가 흔들리고 팽팽히 당긴 활처럼 긴장이 풀렸다. 관중은 북치는 고수들을 둘러싸 삼켜버렸고 북의 열광적인 리듬은 더 이상 육신에 없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장 박동 그 자체가 되었다. 라는 문장이 예의 그 빛나는 시적 문장들입니다.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작가 치누와 아체베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주인공 오콩크는 작가의 분신이 아님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는 제국주의 영국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방비로 대항하다 결국 식민지로 전락하고 마는, 오히려 그 전락을 부채질하고 마는 인물입니다. 주인공 오콩크는 나이지리아의 비극적 운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가 아체베의 탈을 쓰고 있는 인물은 주인공 오콩코의 절친인 친구인 오비에리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주인공 오콩코에게 시종 일관 관심과 도움을 주고 또 오콩코의 무모한 싸움을 말리며 죽음 후의 일까지 떠맡고 있습니다. 오비에리카는 자기 부족 전통 문화의 부정적인 면도 헤아리고 있으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제국주의 영국의 문화에 도끼로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는 영어로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를 씀으로써 문화도 역사도 없는 미개의 아프리카라는 서방 세계의 그릇된 담론을 무너뜨리는 성과를 이끌어내고 또 자기 나라와 민족의 부정적인 문화로 인해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마는 과정을 여실히 그려냄으로써 앞으로 나이지리아가 더 나아가 아프리카가 걸어가야 할 모습과 문화가 어떠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주는 작가 아체베의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작가 아체베는 제국주의 영국의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또 특히 자기 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편향된 일방적인 시선이 아니라 균형 있는 객관적 시선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아프리카 사람과 아프리카 바깥 사람들 모두에게 이른바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자신의 지필 의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전통은 모두 부정적이고 오직 민족 계몽만이 살 길이라 설파한 우리나라 최초의 건대 장편 소설 이광수의 무정과 여러모로 비교가 됩니다.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가 나이지리아가 독립이 약속되고 새 정권 수립을 준비하던 사회적 혼란기인 1958년에 발표된 것은 나이지리아가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 새로운 국가가 건설되기를 바라는 작가 아체베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아체베 자신이 쓴 글의 제목이기도 한 교사로서의 소설가의 소임을 다해내려는 자기 의지의 발로인 것입니다. 치누아 아체베의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제목이 갖고 있는 의미 그대로 영국이라는 제국주의와 기독교의 횡포에 이보죽, 우무오피아,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의 전통문화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과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 맨 첫머리 권두원에 돌고 돌아 더욱 넓은 동심원을 걸어 나가 매는 주인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중심은 힘을 잃어 그저 혼돈만이 세상에 풀어 헤쳐진다 라는 W.B. 예이처의 시 재림을 내놓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암흑의 혼돈을 배경으로 새로운 질서가 분명히 들어서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예이처의 이 상징적인 식구를 빌려 작가는 그 창작 의도를 소설 첫머리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부딪힘, 문화와 문화의 부딪힘 속에는 약한 쪽과 부정적인 것이 부서져 내림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부서짐 위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할 나라와 문화는 이전의 부정적인 것이 극복된 새로움의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치누아 아체베는 탈식민주의 입장에서 새롭게 건설될 아프리카의 모습이 진정 어떠해야 할 것임을 암시적 계시로 소설화한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를 아프리카 사람이 들여다봐야 할 하나의 거울로 말입니다. 치누아 아체베의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식민지를 벗어나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문화를 건설해야 할 아프리카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게 자신의 참 모습을 들여다볼 거울과 같은 소중한 작품입니다. 1958년 28살의 치누아 아체베가 낱낱의 언어로 힘겹게 짜올린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는 분명 하나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은 결코 부서지지 않을 아프리카인들이 가져야 할 참 세상, 참 모습을 영원히 담고 비춰줄 것입니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서 탈식민주의 문학의 고전으로서 소설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의 가치는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다 치누아 아체베의 작품 소개 마치겠습니다. 나타샤와 함께하는 책 여행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